첫 번째로는 정말 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럭셔리하고 잘 나가는 레스토랑들은 문을 닫고 역대 사상 최고의 매출을 찍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잘 된대요. 아마존이 지금 미국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만한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는 미국 아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BTS를 좋아하다 보니까 BTS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시 갔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조금 긴 휴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2, 3주 좀 학교가 쉬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학교에 가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하신가요? 막상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 좀 맛있는 것도 해주려고 하고 요리도 좀 더 하고 그래서 아이들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저도 같이 먹고 하는데 오히려 또 집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빨래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정리도 좀 하다가 대충 그냥 저는 뭐 라면 하나 끓여서 때워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네요. 좀 더 신경을 써야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없으면 그냥 뭘 해먹기가 좀 귀찮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살림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나, 저거 비슷하신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아이들이 이따 갔다 오면 멸치를 좀 좋아해가지고 우리 애들 멸치 볶음 좀 해주려고요. 그래서 멸치 까는 게 조금 귀찮아가지고 멸치 좀 까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미국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많이 바뀌었고 미국도 많이 바뀌었고 정말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 5월 초부터 한 2월,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지나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도대체 뭐가 많이 바뀌었나?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거잖아요. 한 5가지 정도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어떤 점이 정말 크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정말 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특히 뭐 식당이나 이런 뭐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해야죠. 뭐 인스턴트 음식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자동차로 운전해가지고 픽업할 수 있고 그리고 조그만 식당인데 뭐 중국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스시가 될 수도 있고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픽업할 수 있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점들은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큰 레스토랑 있잖아요. 막 멋있는 레스토랑, 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크아웃도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테이크아웃을 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규모가 크고 만약에 그런 뭐 리스를 하는 렌트비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고 직원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직접 가서 먹는 뭐 고객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들이 대다수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럭셔리하고 잘 나가는 레스토랑들은 문을 닫고 그냥 평상시에 이제 조그맣게 뭐 베트남 레스토랑이나 뭐 타이 레스토랑이나 스시 레스토랑 이런 거 조그맣게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배달도 좀 하고 배달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배달 업체에서 와서 픽업을 하거나 손님이 와서 픽업을 하시죠. 그런 업체들은 그래도 뭐 돈을 벌었다고 하기보다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죠. 그리고 뭐 KFC나 이런 이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가서 이제 픽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타벅스처럼 커피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는 뭐 최고의 매출을 찍었답니다. 엄청나게. 그런 데는 이제 살아남았죠. 그런 면에서는 보면 한 30% 가까이 이제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식당 같은 이제 외식업 산업은 엄청나게 힘들게 무너졌죠. 요즘 한국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겠냐? 요거 조금 이제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게 지금 이제 문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네. 영상 찍고 있어서 이 정원에 이게 나가는 유리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와, 정말 이 파디오로 나가는 문인데 문 하나에 막 300만 원이 넘고 4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도 이제 문을 교환을 했어요. 문이 막 밖에서도 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와, 그 업체분이 왔어요. 이제 그 업체분이 이제 문도 달아주고, 뭐 유리창도 갈아주고, 집에 이제 리모델링 이제 기본적인 것도 하고, 이제 그런 업체인가 봐요. 갖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와, 요즘 코로나인데 어때요? 이제 물어보니까, 와, 역대 사상 최고의 매출을 찍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그만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음식점들, 큰 레스토랑 이렇게 무너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리모델링, 이런 건축하고 관련된 것들, 리모델링, 유리창 같은 거, 교환해주는 분들, 이렇게 문짝 달아주는 분들, 요런 거하고 관련된 분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머물다 있다 보니까, 집에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돈을 세이브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이제 집 리모델링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코로나로 다른 사람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예약이 막 몇 개월 동안 다 밀렸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게 참 슬픈 거기도 한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가 무너졌잖아요. 많은 비즈니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그 무너진 비즈니스를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거기다 비즈니스를 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비즈니스 오픈을 안 할 것 같은데 망해가는 가게가 많으니까 또 오픈하는 가게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가게는 이제 망해가는 가게가 있는데 새로 또 오픈하는 가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망한 가게가 많으니까 이게 슬픈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라면 또 미국에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요즘에 의사들을 만날 때 의사들을 직접 이제 대면하지 않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이 직접 만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모니터로 보고 처방전을 내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상담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굳이 의사분을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상담 같은 거 하는 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 치료 관련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것들은 다 줌 아시죠? 줌. 와, 줌이란 회사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1대1로 대면하는 거죠. 상대편하고 나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화면을 보고 이제 대화를 진행한다거나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환자하고도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의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환자를 이제 대면하지 않고 환자를 꼭 대면해야 하시는 분들 있죠. 수술을 한다거나 꼭 이제 접촉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의 같은 분들은 이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환자를 접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카운셀링을 한번 받았었는데 저도 인터넷으로 우리 카운셀러 분하고 저하고 인터넷으로 만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 같은 거에서 텔레닥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줌이란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때 주식을 아마 사셨으면 한 5배, 6배 이렇게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의사도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은행을 자주 가게 돼요. 그런데 은행을 가면 사람이 없어요. 와, 요즘 내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러다가 웨스파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이죠. 체이스 이런데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보면 은행을 사람들이 안 가요. 은행을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돈을 오히려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고 은행을 가지를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아예 이제 은행을 안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도 이제 은행 가가지고 캐시를 뽑으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에 저번 작년에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도 은행 가면 좀 사람들이 좀 있고 했는데 요즘 가면
이제 은행을 가서 뭐 안 가더라고요. 사람도 없어요. 뱅커도 없어요, 안에. 뭐 뱅커들 있으면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없어요. 내가 보니까 상담도 다 전화로 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이제 뭐 하고 그런가. 또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상담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뱅킹으로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미래 산업으로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이러다가 은행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요즘에 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나중에는 이제 먼 훗날에는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만 이제 통할 수가 있고 나도 페이를 할 때 요즘 뭐 크레디트 카드로 다 페이하지만 이제 디지털 화폐로 페이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뭔 은행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즘 좀 안타까워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제 직장을 잃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니 미국이 한국 못지않게 은행만 가면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야 돼요.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가지고 은행 갈 때마다 뱅커 한번 만나려면 내가 뭐 계좌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뭐 신용카드하고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뭐 웨스파르거든 체이스든 뭐 은행에 가서 뱅커 한번 만나려면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하고 막 예약도 미리 막 엄청나게 며칠 전에 잡아놔야 하고 엄청 복잡해요. 한국처럼 그냥 가서 이렇게 좀 만나뵙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놀랐었던 거예요. 은행 갔더니 사람이 없어. 뱅커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깜짝 놀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것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건 소상공업하고 관련된 거기도 한데 아마존이 지금 미국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제가 전에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좀 너무 슬픈 거예요. 백화점에 있는 매장들도 다 망해가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한번 그 영상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몰에 갔는데 다 문 닫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마존에서 배달까지 해줍니다. 음식을 배달해준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내가 우유 하나, 계란 하나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치면 아마존에서 그대로 배달을 해준대.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별반 차이 안 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퍼지긴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를 잘 안 나가죠. 아직도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고 그렇긴 하는데 점점 그게 퍼져나가고 있고 하다못해 음식도 아마존에서 배달을 하고 필요한 물건 있으면 다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요. 샴푸, 비누, 뭐 아이들, 뭐 학용품,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아마존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 가끔 제가 크리스마스 좀 전에 밖에 그냥 와이프랑 한번 돌아다니다가 크리스마스 세일해요 하는 곳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종교적인 용품을 파시는 곳이었는데 가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관련된 용품도 팔고 하는데 뭐 50%, 70%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뭘 안 사요. 왜냐? 아마존으로 다 구입을 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제품도 많고 아주머니께서도 너무 착하신 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서 너무나도 막 좋은 것들이 막 5,000원, 10,000원 이러더라고요. 너무 또 저렴하고 아마존보다 더 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편리한 것만 따지고 아마존에서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전에도 아마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그냥 100% 다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슬퍼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업 하시는 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고요? 아마존 때문에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쇼핑 안 합니다. 다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바이든 아저씨가 뭐 반독재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존을 조금 규제를 해야 한다. 미국이 무너지지 않냐. 뭐 트럼프 형님도 그 아마존을 싫어하긴 했어요. 많이 싸웠잖아요. 아마존은 어떻게 한번 니들 가만히 안 둔다. 적당히 해라. 막 그랬었잖아요. 소상공인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아마존이 좀 심각하긴 합니다. 제가 뭐 광고 보니까 한국에도 아마존 들어온다는데 저 걱정이에요. 아마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루 다음날 배달 와요. 어쩔 때는 아침에 오다 하면 저녁에 배달 오기도 하고 거기다 음식까지 다 배달해주고 정말 배달을 안 해주는 게 없어요. 한국은 뭐 쿠팡인가 뭐 이것저것 많이 쓰고 됐지만 한국 아마존까지 들어오면 한국에 소상공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좀 다 같이 먹고 살고 좀 나눠서 먹고 살고 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도 보면 한국은 조그만
이제 슈퍼마켓 같은 거 있고 조그만 슈퍼마켓 같은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그런 데에서 물건도 사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동네마다 막 큰 마트들이 들어서고 막 해가지고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떻게 동네 상권까지 큰 마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서민들 상권이 조그만 이 상점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냐. 그래서 막 규제를 하고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그런 조그만 상점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월마트네, 프라이스네, 막 어마어마하게 마켓이기 때문에 조그만 상점은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래도 조그만 상점에서 뭐 수영복도 팔고, 안경도 팔고, 뭐 악기 같은 것도 팔고, 이것저것 팔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적 생각하는 그 추억들 있잖아요. 뭐 그냥 조그만 상점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아이템 같은 거 좀 골라도 좀 보면서 그랬던 좀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상점들이 1, 2년 아니면 미국도 아마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시골에나 가야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기타샵, 무슨 와인잔 파는 거, 아이 옷 파는 거, 수영복 파는 거, 안경 파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존으로 다 오더를 하니까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멸치 까는 게 쉬운 게 아니네. 멸치가 큰 멸치면 상관없는데 이게 조그만 멸치고 이게 대가리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가 있으면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조그마도 똥은 안 까도 돼요. 애들이 몰라요. 내가 똥이란 소리를 안 해요.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머리 까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 머리를 까면서 여러분들께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것들이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소상공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다고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다들 힘내시고 다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비법과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